안녕하세요, 진가이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공통으로 하셨던 질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그 질문을 보면 식물을 처음 키우는데 화분 종류가 너무 많아서 화분별 특징을 좀 알고 싶다고 하시는 것과 제라늄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떤 화분을 써야 되는지, 제가 어떤 화분을 사용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요. 그리고 분갈이 시 화분 크기를 어떻게 늘려나가야 되는지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. 그 이외에도 화분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중간중간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화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, 그리고 기존의 화분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종류의 화분을 준비해 놨는데요. 화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. 흔히 실내 가드닝에서 사용하는 화분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선 화분의 종류별 특징과 그리고 실제 제가 사용해본 경험담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플라스틱 화분입니다. 일명 풀분이라고 줄여서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. 이 플라스틱 화분 특징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가볍고 다양한 모양과 색상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플라스틱 화분을 사용하고 계신데요. 플라스틱 화분도 이렇게 연질분이 있고요. 그리고 하드 타입의 완성분 형태로 된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토분하고 흡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플라스틱 분입니다. 토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크기면 이렇게 가볍게 들 수가 없는데 이것은 지금 플라스틱 분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이 정도 크기라도 이게 한 25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크기도 그냥 쉽게 들 수 있게 그 정도로 가볍습니다. 이런 화분도 지금은 많이 있고요. 실내에서 사용하기는 이 플라스틱 분은 별 무리는 없습니다. 하지만은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방금 보신 것처럼 가볍다 보니까는 좀 큰 식물을 심게 되면은 여름에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 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직사광선을 받으면은 화분 온도가 이게 빨리 올라가 가지고 식물이 좀 힘들어하는 면도 있고요. 그리고 화분이 경화돼 가지고 이게 나중에 부셔져서 깨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실외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표면에 그 자외선 처리가 된 것을 고르시거나 아니면은 외용으로 따로 나온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 화분은 완성분보다는 배양분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이런 연질분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고 보관도 용이하기 때문에 제라늄 같은 거 삽목을 한 개체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씨앗을 심거나 아니면은 방금 보셨듯이 그렇게 큰 화분이 필요한데 이 식물을 심을 때 잘 살아날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식물들을 심을 때 우선 좀 저렴한 플라스틱 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. 요즘은 플라스틱 화분의 단점인 그런 통기성과 배습성을 보완한 이런 슬립분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분도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특히 저면관수용으로 특화된 그런 화분인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플라스틱 화분은 화분이 무릅쓰를 못해가지고 나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종합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토분입니다. 토분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화분인데요. 테라코타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초벌구이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다공질이다 보니까 흙에 수분이 많게 되면은 화분에 스며들어서 다시 이 밖으로 뿜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화분에 비해서 과습이 좀 덜 오는 경향이 있고요. 하지만 이것이 풀분보다는 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게 무게가 무거워집니다.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오래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화 현상이 생겨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것 또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요즘은 이런 백화 현상을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빈티지 분이라고 해서 판매되는 것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백화 현상이 싫으신 분들은 이태리 분 같은 경우 이 표면에 발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. 다음은 옹기분과 도자기분인데요. 이것은 표면에 이렇게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토분보다는 다양한 색감 연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좀 고급스럽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토분과 같은 배습성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.
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무게감은 어느 정도 있고요. 그리고 작품성이 있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대체적으로 비싼 편입니다. 도자기분은 보통 다육이나 아니면 난 종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특화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레질을 해서 만들어진 화분도 있습니다. 이것도 나름 그 작가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용도는 그냥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. 저희 집에서는. 그리고 이런 옹기분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항아리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크기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요. 그리고 통기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이것은 주로 좀 야생화나 아니면 다육이 합식분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깨지는 거 빼고는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그 실외에서도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화분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시멘트 분이 있는데요. 이 시멘트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설 자재로 쓰이는 그 시멘트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그 합성되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아하는 화분 중에 하나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에서 키웠는데도 여기 지금 금들이 많이 가서 지금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명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못 가고요. 그리고 이 시멘트 분에다가 식물을 심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식물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. 가격은 거의 토분 수준이고요. 무게는 토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.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런 지피로 찍어낸 화분도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철제 화분도 있고 그리고 인조 대리석 느낌이 나는 그런 테라조 화분, 그리고 자연석을 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자연석 화분 등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흔히 실내 가드닝에서 사용하는 화분은 제가 보여드린 이 정도만 아시면 될 듯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어떤 화분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요. 우선 화분은 흙만 남을 수 있고 배수만 된다면 어떤 것이든 화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기왓장 같은 경우도 야생화 화분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기왕이면 식물에 좀 더 유리한 화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다시 말해서 키우고자 하는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화분을 고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과습을 싫어하고 쉽게 좀 물을 수 있는 종류라면 좀 작은 화분에 흙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화분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재질도 물을 좀 잘 뿜어내는 그런 토분 종류가 좀 유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면은 그런 점을 좀 고려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화분에서 그냥 무난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뿌리가 좀 길고 깊게 뻗는 종류라면은 좀 이런 짧은 표준 화분보다는 이런 좀 긴 실린더형 화분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인테리어적 요소도 중요한데요.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식물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식물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이 화분이 너무 화려하거나 아니면은 튀는 디자인과 색상을 갖고 있다면은 화분을 딱 봤을 때 화분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디자인과 색상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. 화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고요.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제라늄을 좀 더 잘 키우기 위한 화분 선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언급했듯이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화분을 선택하면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은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흙배합과 물주기 습관입니다.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 물 관리가 중요한데요. 화분 내부에 이런 보습을 좌우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위적인 물주기, 그리고 그 다음이 흙배합, 그 다음이 화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말은 물 주는 양과 흙배합 정도에 따라서 화분 단점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. 제라늄 특성상 과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토분을 많이 사용합니다. 저 역시 그런 이유에서 이런 토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제라늄을 꼭 이런 토분에 키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표준형 독일 토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은 이런 표준형이 아니라
아니라 이런 실린더형이라도 사용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여기다 심을 경우에는 이게 흙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길이도 길어지고 그래서 과습에 좀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짧은 이런 표준형 화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. 근데 이것을 꼭 이런 나는 실린더 화분에 꼭 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에 배수층을 더 두껍게 깔고 그리고 흙배합을 좀 더 공급률이 높은 그런 흙을 사용하셔가지고 배수가 더 용이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주시면은 이런 실린더 문에도 제라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. 제가 제라늄을 키우는데 독일 토분을 잘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토분에 비해서 이게 좀 가볍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독일 토분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제 취향에 맞아서 이거를 쓰는 거지 아주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시 말해서 화분 선택이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지만은 흙배합이나 물 주는 습관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는 거의 없습니다.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화분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분갈이 할 때 화분 사이즈 선택 방법인데요. 이것도 식물 종류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제라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화분을 줄여서 분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화분 크기를 늘려서 분갈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식물도 화분 생활에 대한 경력이 존재하는데요. 그것을 분력이라고 합니다. 이 분력이 오래되면 웬만해서는 잘 죽지 않습니다. 그 노지에서 오랫동안 키운 것도 화분에 옮기면은 쉽게 죽어버리는 게 바로 이 분생활에 적응을 못해서입니다. 오래 키우셨어도 화분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것은 분갈이 할 때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분생활을 얼마 안 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더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화분을 좀 더 키워서 분갈이를 하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화분을 작게 쓰는 편이라서 제라늄은 보통 한두 호수 정도 올려서 분갈이를 해주게 됩니다. 여기 보시는 게 10호분인데 이것은 11호분입니다. 그럼 만약에 여기 10호분에 심겨져 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갑니다. 이런 형태로 해서 한 호수 정도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두 호수 정도 올려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게 됩니다.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제라늄은 보통 10호분을 이런 13호, 15호 이렇게 몇 단계씩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제라늄이 아닌 다른 식물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. 그 성장 속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과습에 예민하지 않은 경우는 빨리 마음껏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큰 화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제라늄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큰 화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계속 순도 올라오고 있고 그렇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이런 식물들은 지금 이게 15호분인데 이것을 한 호수 늘린다고 16호분에다가 분갈이를 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. 그 속도가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18호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완전히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18호분 정도는 해주어야지 분갈이 효과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화분을 늘려가다 보면 식물이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되게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 이 식물을 크게 키우지 않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화분 사이즈는 더 이상 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것도 만약에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나는 계속 이 사이즈를 유지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화분 크기를 더 늘리지 않고 여기서 순짓기나 아니면 가지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 정도 크기 형태로 해서 이것도 충분히 계속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엔젤라이즈가 있는데요. 이것이 모체이고 그리고 여기서 삽수를 얻어서 삽목을 해가지고 키워낸 게 바로 이겁니다.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체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큽니다. 이렇게 얼마나 크게 키울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단계별로 화분 크기를 차츰차츰 올려주시면 됩니다. 다시 말해서 화분 사이즈에 식물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판단은 키우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키우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. 식물에 끌려가지 마시고
그 식물을 이끌어 가시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실내에서는 무한정 화분 크기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라늄은 아니지만 그 화분에 대한 그런 참고를 위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은행나무가 13그루가 심겨져 있는데요. 이 화분 두께는 전체 높이는 약 5cm 정도 되고, 그리고 화분 두께만은 한 3cm 정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 키우냐에 따라서 화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이런 표준분이나 이런 화분에도 충분히 심을 수 있지만은 키우시는 분이 어떤 의도로 어떤 형태로 연출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화분을 선택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라늄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영도 다 잡아나갔고, 그리고 더 이상 크기를 키우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이 뿌리도 쳐내셔 가지고 화분 크기에 맞게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같은 사이즈 화분으로 계속 같은 형태로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제라늄을 오랫동안 잘 키우시려면은 뿌리 쳐내기도 분갈이 하실 때 좀 잘 해주셔 가지고 잔뿌리를 많이 받으시는 형태로 그렇게 키워 주셔야 됩니다. 보통 그 겨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가지치기나 아니면 순짓기는 잘 해주는데, 대칭 관계에 있는 뿌리는 너무 인색하게 손들을 잘 안 대십니다. 대부분의 식물은 분생화를 오래 하려면은 잔뿌리를 얼마나 잘 발달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됩니다. 그래야지 이런 묵은데도 잎이 작아지지 않고, 그리고 꽃도 잘 피게 됩니다. 별 기능을 못하는 필요 없는 원뿌리만 잘라내도 화분 호수가 확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목 단계에서는 화분 사이즈를 더 이상 늘려가지 않게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화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이게 흙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수 보비력이 당연히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화분에 키우실 경우에는 흙 배합도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. 그래서 화분 종류와 화분 크기, 그리고 화분 형태에 따라서 흙배합도 달라져야 되고, 그리고 물 주는 습관도 달라져야 됩니다. 이런 작은 화분에서는 보수 보비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갱이 종류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섞어 주셔야 되고, 아니면은 물을 좀 자주 주셔야 됩니다. 사실 실제 경험상 보면 이 작은 화분이 키우기가 더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화분은 마음에 드시는 화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식물 특성을 고려해서 그 물주기 횟수나 아니면 흙배합 등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키워나가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